100만 달러를 준다면 모르는 아이의 손바닥을 바늘로 찌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국의 국기를 불태우시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의 차이가 왜 양극단의 사람들이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양한 관점의 지적 담론,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너선 하이트와 제스 그레이엄의 도덕적 기반 이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보려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보다 훨씬 더 넓고 다차원적인 5가지 도덕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제시하신 그 표면적인 데이터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보수가 내세우는 그 추가적인 도덕 기반이라는 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통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진보 진영의 도덕관은 너무 좁고 제한적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그러니까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따르다 보니 결국 피해와 공평성이라는 개인 보호 영역에만 갇혀버렸거든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 2가지에 더해 충성, 권위, 순결이라는 3가지 결속적 도덕을 동등하게 중시합니다. 이른바 타부거래 실험 결과를 보면 명확해지죠. 연구진이 수백만 달러를 줄 테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훼손해보라고 도발했을 때 보수주의자들은 돈과 신성한 가치를 맞바꾸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집단의 생존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굳건한 도덕관이지 단순히 통제수단으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적 생존기제라는 점은 확실히 흥미로운 프레임이네요. 하지만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전통적인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과연 진정한 의미의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이론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부당한 낡은 시스템의 이유를 제기하는 게 범죄도 아닌데 왜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 라고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기존 체제에 대한 옹호와 억압을 도덕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한 개념적 맹점입니다. 진정한 도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죠. 방금 말씀하신 그 직장인의 반응이 바로 양측의 엇갈리는 시선을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네요. 진보에게 권위주의는 그저 부당한 상사와의 갈등이겠지만 보수주의자에게 권위와 질서의 붕괴는 곧 사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패륜입니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개인의 권리만큼이나 전체를 묶어주는 거시적인 토대가 필수적이니까요. 참고로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본질이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나요? 다시 돌아와서 질서가 곧 도덕이라는 점은 실제 종교 설교문 분석 데이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진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오로지 전쟁 반대나 피해에 대한 언어만 외칠 때 보수 목회자들은 신성함과 죄를 깊이 있게 다루며 훨씬 더 풍부한 도덕적 언어를 구사했거든요. 보수 목회자들의 언어가 더 다채롭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파 내부에 치명적인 모순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네요. 경제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도덕적 타부 실험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오히려 진보주의자들보다도 모든 가치를 훨씬 더 쉽게 돈으로 환산하려 했습니다. 충성이나 권유 같은 가치를 100만 달러에 기꺼이 팔아넘긴 것이죠. 이건 우파의 도덕적 기반이 본질적으로 넓다기보다는 기득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권위나 순결이라는 개념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찌르신 건 정말 날카로운 역공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파 내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보수주의 전체의 도덕관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보기보다는 시장 만능주의가 어떻게 전통적 도덕 기반을 침식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결국 오늘 논쟁의 핵심은 명확해지네요. 도덕을 오직 개인의 보호라는 좁은 틀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집단을 묶어주었던 결속과 신성함의 차원까지 확장해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위나 순결을 공동체를 지키는 필수적인 도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을 유지하는 통제 수단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겠죠. 어느 한쪽이 완벽한 정답을 가졌다고 섣불리 선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도덕적 렌즈를 끼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무의미한 비난을 멈추고 타인과의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악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도덕을 느끼는 뇌의 미각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겠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흥미로운 주제 속에는 아직 파헤칠 진실과 복잡성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깊은 여운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저희는 다음 지적 담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